두 번째 키워드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영감을 원하는가, 검거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그 대학가에 명함형 전단지가 뿌려져서 논란이 컸습니다. 뭐 홍대, 건대 이런 대학교 캠퍼스에 지금 보시면 졸업 명함들이 지금 뿌려졌다는 거예요. 뭐 영어로 써 있는데 내용을 보면 영감을 원하는가, 액상형 대만은 완전히 합법이다. 합법일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QR 코드까지 있어가지고 그거를 찍으면 이제 연결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식의 광고였는데 뭐 당연히 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거 합법입니까? 절대 합법이 아닌데 네. 이게 지금 영어로 전부 다 써여 있거든요. 네. 이 광고 문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냥 혹하는 마음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뭐 영감을 원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예. 이게 뭔가 처음 문구가 뭐 우리는 뭐 대마를 팝니다 이런 식이 아니고 뭔가 혹하게 해서 한 다음에 이거 합법이다. 합법일 때 연락해라 이렇게 했는데 절대 합법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그 마약류 관리 법률에 위반되는 이 대마의 유통, 매매 뭐 이런 거에 전부 다 걸리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절대 합법일 수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약간 좀 처음부터 마약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뭐랄까 요새 말로 낚시하는 것처럼 조금 흥미를 당기게 한 다음에 합법이라고 써놔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그런 이 광고예요. 마약류 특히 대마는 지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가고 있지만 이게 뭐 공무라든지 학술 연구라든지 의료용 목적으로 대통령 영해에서 승인 받은 경우에 유통되는 경우에만 제외되고 일반인이 이렇게 유통시킬 수가 없다는 점,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제 광고물을 도대체 누가 뿌리고 다녔느냐 이제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를 했고 앞서 이제 저희가 검거라고 키워드를 잡았잖아요. 이제 붙잡혔습니다. 체포가 됐습니다. 네, 네. 이 남성이 이제 체포가 됐는데 네. 그 사실 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서는 마약을 뭐 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통에 관여했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고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마약에 대한 이런 전단지를 배포를 하면서 광고를 했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명확하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 자체는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짓 광고를 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이 일단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지금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광고물 배포 혐의로 이제 긴급 체포를 한 상황인데 뭐 추가적으로 수사는 좀 더 해봐야죠.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뭐 일단은 뭐 생활비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특히 예술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런 사기 범행을 하려고 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본인이 마약을 갖고 있지 않은데 사기를 행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에서 소량의 용기에 어떤 불상의 액체가 또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성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 성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성분이 나오는 것인가?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이 성분에 대해서 국가수에 이제 감정 신청을 해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정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만약에 이게 또 뭔가 이제 마약과 관련된 그런 성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또 마약류 관리법 위반 소지로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넘어서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만약에 이 광고의 전단지를 보고 이 사람이 실제로 이 뭐 액상이 마약이든 아니든 그냥 뭐 물이라고 할지라도 이 광고 전단지를 보고 누군가 연락을 해서 구입하려고 했다. 이거는 사기거든요, 사기. 그렇기 때문에 뭐 사기죄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이고 뭐 심지어 이 금액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뭐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이 붙잡힌 용의자가 체포한 다음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 중에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뭐 광고에 보면 영감을 원하는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술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이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예술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해외로 가서 유학을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가능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마약을 접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범행을 좀 쉽게 할 수 있겠다. 아. 이렇게 조금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회적으로 지금 보시면 영어를 통해서 이제 작성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한글이라면 좀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이거는 마약이라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알 수 있는데 영어를 통해서 조금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을 하는 것 보더라도 조금 이제 바로 즉시 검거가 되지 않고 좀 교묘하게 이런 좀 예술 전공 학생들 대상으로 좀 범행을 해보자 이런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 변호사님, 이게 이 사건이 조금 저희가 주목을 했던 이유는 뭐 요새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마약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오프라인에까지 광고를 하는 모습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관심이 갔던 부분인데 네. 오프라인으로도 좀 단속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오프라인 마약 유통도 사실은 온라인만큼이나 단속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이게 온라인에서 뭐 판매자가 직접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연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유통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뭐 어떻게 제조가 되는지 이게 다 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게 매우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검에서는 이 마약류 이런 월간 동향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마약에 대한 아주 대대적이고 굉장히 크게 이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상생활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큼은 최소한 보호하겠다. 막아야 된다. 네, 막아야 된다. 이 사회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 자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좀 더 강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